신동아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신동아 대담을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된 것이요. 6.3 지방선거에 나타난 국민들의 표심을 어떻게 정치권이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특히 2024년 12월 3일 이 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보수 진영이 사실상 이 재구시를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국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보수가 재구시를 하려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분 전문가분께 말씀을 좀 여쭙고자 모셨습니다. 먼저요, 6.3 선거,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들의 표심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우리 조 대표님께 먼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을 저는 합리적 보수 또는 중도에 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분들이 막판에 투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면을 일으켰는데 세 곳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후보의 역전성,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의 역전성, 그리고 평택을에서 유호동 후보의 역전성, 세 개가 다 역전성입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좀 뒤처져 있었지만 물론 한동훈은 좀 다르고, 근데 그날 출구조사에서는 지는 걸로 나왔으니까 역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전성이란 말은 막판에 그 표가 몰렸다는 거거든요. 막판에 몰리도록 하나의 계기를 만든 사람은 역시 한동훈 후보예요.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갑에 출마하는 바람에 선거 전체의 의미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메시지는 세 개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장동혁 대표로 상징되는 윤석열 세력인데, 결국은 윤석열, 황교안, 장동혁 세력은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호하는 세력인데, 저는 거구파라고 분류를 하기도 해요. 거기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수 재건의 어떤 기수 중심 인물을 만들어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권 센터장에 보실 때는 이 조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민심이 저는 참 무섭다라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불과 1년 만에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섰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민주당이 참 이긴 것 같은 선거이면서도 진 것 같은 선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신조어로 그런 거를 우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웃기기도 하면서 슬픈 이 상황을 이제 우프다라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의 이번 선거 결과를 우프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민심의 물길이 바뀌고, 그래서 이 배의 그 뱃머리 또한 이제 돌려졌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저는 이제 좀 과정에 대한 민심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선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요, 개표가 오류가 생긴 것도 있고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도 있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투표용지 부족한 것이 결과적으로도 결과가 바뀌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비례대표가 한 석이 늘어나고요. 국민의힘은 늘어나고, 예, 그리고 민주당은 줄어드는 그런 결과에도 영향을 끼쳤고요. 송파에서 이 투표용지가 없으니까 투표 대기표를 줬답니다. 근데 그 대기표를 회수하지 못한 게 16표 정도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참정권을 박탈당한 인구가 있었다라는 게 사실이 확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올림픽 공원에 있는 많이 모여있는 그 청년들의 외침 자체는, 저는 어떤 부실한 선관위의 관리를 부정선거로 연결한 이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민심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 스포츠 경기로 좀 비유를 하자면, 아니 그러니까 경기는 끝나가지고 스코어는 나왔는데 이 스코어 자체는 받아들이겠지만 이거 심판 판정이 영 이상하니 다시 우리 VAR 한번 돌려보자, 이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여지는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안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것을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이제 정치권의 요구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축에서는 국민의힘과 그 장동혁 대표는 이것을 지금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런 국민의힘 지도부의 요구에 대해서 이번 사태는 그 언론이 정확하게 용어를 하고 있잖아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부실 관리입니다. 부실 관리. 부정은 아니에요. 더구나 전국적인 부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라고
단정을 하고 사실도 아닌 과장된 팩트에 근거해가지고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잖아요. 전국 재선거가 참정권 말살입니다. 재선거 주장이 오히려 아니 생각해 보시죠. 말살이다. 2,700만 명이 투표했잖아요. 그걸 사거리 무시하고 새로 선거하자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전국 선거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700만 명의 참정권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실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죠. 선관위 고칠 점이 많아요. 이번 기회에 선관위의 업무를 조정을 해야 돼요. 선관위가 왜 갑질을 합니까? 선관위가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투개표의 본연의 이 업무가 소홀해진 겁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면 돼요. 개헌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부정선거로 몰면서부터는 이거는 선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정은 고의적으로 선관위가 전국적으로 작당을 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뒤집었다는 거니까 이거는 만약 그런 사태가 있었다면 이거는 거의 쿠데타적 사건을 일으켰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보수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닙니까? 거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를 재건해야 되는데 일종의 골든타임을 준 건데 지난 한 달 동안 골든타임 다 날려버렸어요. 그 결과가 여론조사에 나오잖아요. 요새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이 지금 정당 지지도가 다시 선거 전으로 돌아가고 저 민주당 지지율은 그냥 그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민심을 안 받아들이니까 또 당연히 우리 짧지 않는 수십 년의 정치 역사에서 선거에 지면 책임자는 그만두는 거예요. 그 관례를 어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보수자고 보수라고 그러는데 보수는 관례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이라든지 뭐 미풍양속을 존중하는 게 보수적 품성 아닙니까? 완전히 반보수적 행동을 하니까 국민들이 다시 외면하는 거예요.